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은 아침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앞에서도 이제 두 개의 회의가 오늘 주목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있을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국민의힘. 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토요일에 있었는데 이 토요일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제 첫 합동 연설을 했는데, 대구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고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전한계 씨가 참석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전 씨가 그 언론인 신분을 인증하는 프레스 비표를 차고 이제 기자석에서 후보들의 연설을 지켜본 거예요. 네. 왜 기자석에 있었나 하니까 전한길 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설명입니다. 전 씨는 이제 이른바 찬탄 후보가 연설할 때마다 양팔을 흔들면서 막 배신자 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근식 후보 연설 차례 때 김 후보 영상에서 이제 전 씨를 비판한 내용이 나오자 전 씨가 배신자 이렇게 선창을 하니까 막 그 수십 명이 따라 외쳤고 연설이 이제 중단되기도 했고요. 자, 그 장면은 영상으로 저희가 좀 하이라이트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그 배신자 연호는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후보 연설 때까지 그렇죠. 계속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자, 잠깐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저기 당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가 아니라 심장병에 걸린 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 예, 이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네. 연설 중에 이제 배신자라고 연호하는 모습 들려드렸어요. 그 말씀대로 조경태 후보 연설 때도 이어졌는데, 이때는 뭐 전 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네. 한 손을 이렇게 딱 들고 마치 투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배신자 또 외치고, 그 뒤편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전한기가 함께라는 현수막까지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 간에 뭐 서로 욕설, 고성 주고받는 정말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날 밤에 10시에,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 공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정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긴급 회의를 열고 네.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전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부할 것이다 밝혔고, 그 회의가 오늘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당대회 출입 금지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네. 그건 그거고,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오전에 정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PK 합동 연설이 열리는데, 네. 전 씨 이제 행사장 출입 맞겠다고 했지만, 전 씨는 이제 개인 유튜브에서 예. 말하기를 나는 계속 언론인 자격으로 갈 거다. 갈 이렇게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와중에 어젯밤에 그 국민의힘 후보들 첫 TV 토론회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 대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찬탄, 반탄 이렇게 후보 간에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단결해야 된다. 지금 단결이 곧 혁신이다. 대여 투쟁을 강조했고요.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이제 윤 어게인, 이제 그딴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예. 요 TV 토론회 장면도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누가 다치거나 뭐 어떻게 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 김문수 대권 중에 후보입니다. 하나죠. 왜 저 친길 후보라고 안철수. 그렇게 불리십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장동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있다면 이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예.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맞다. 대해서 자,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조경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겁니다. 자, 이렇게 4명 후보의 음성. 네. 뜨거웠어요. 네, 네,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환기 씨 징계를 놓고도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렸고 했는데요. 지금 또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전환기 씨가 기획했던 그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에서 뭐 이른바 면접 뭐 이런 걸 봤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후보들 8명 중에 4명이 또 오늘 그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공동 주최한 합동 토론회도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환기 윤어게인 전당대회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환길 씨 징계 문제를 놓고도 후보들 간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더라고요. 네네네.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뭐 제명 출당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장동혁 김문수 후보는 너무 특정인을 악마화하는 맞아요. 거 아니냐. 네네. 출당까지는 너무하다. 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자, 주말 사이에 숨가쁜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난장판이죠. 예. 난장판인데 이게 그럼 좀 생산적으로 뭔가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전환기 씨 지금 징계를 당해서 지금 논의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물론 모든 친윤들이나 구주류들이 다 전환기를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격 떨어진다. 네, 우리가 네. 언제부터 이 전환기에 좌지우지 됐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 워낙 분위기가 지금 그래 좀 그쪽으로 확 쏠리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 좀 휘둘리는 것 같고 예.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윤들도 있는데 그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또 뭐 문자 폭탄 오고 비난의 글들 쏟아지고 하니까 좀 주저하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전당대회에 와서 저렇게 네. 뭐 막 뭔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제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조금 여론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여론도. 네, 그래서 출입 정지를 다음번에는 출입 정지가 될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김종혁 최고나 뭐 이런 분들은 전환기 씨가 국민의힘 주인이 맞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기승 전환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 4명이 보이지 않고 기승 전에 전이 전환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더라고요. 기승 전환길이다.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 당대표 토론에서도 전환기 씨 뭐 징계하자는 얘기, 윤석열 얘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지금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윤석열, 윤어게인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전환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부정선거물은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이 얘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거의. 네. 다른 얘기는 뭔가 그럼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당은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면은 막 컨벤션 효과가 막 나가지고 막 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어요. 후보들이 똑같은 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지. 그걸 관중석에서 무슨 집회 선동 지휘하듯이 올라서서 배신자를 외치게 하는 그 모습이 지금 기자 비표를 갖고 갔다던데 김준일 평론가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기자들이 저렇게 해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처음 봤죠. 저거는 그러니까 기자의 역할은 어쨌든 그거를 보도하고 중계하는 거지 저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 아니니까 악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당에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 이야기 오늘 전환길 씨가 배신자라고 지목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2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정치 맛집의 고정 패널인데 배신자 연호가 시작된 게 그 김근식 후보 연설에서부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근식 후보의 목소리, 그 당시 상황은 어땠고 소감은 어땠고 뭐 이것을 잠시 후에 제가 좀 인터뷰로 네 분 뭐 패널 다 나오시지만 오늘은 김근식 후보 인터뷰를 좀 따로 준비해야겠습니다. 2부에 함께 들어보시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김건희 구속영장 분석.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에 담긴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일단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지고요. 예. 그 영장 분량이 22쪽 분량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그 건진법사 통일교, 그 청탁 물품 수수 혐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서 11년 그 3,800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보는데 이번에 좀 이제 특이한 거는 그 금액이 특정이 됐어요. 한 8억 1,0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요 내용이 이제 담겼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산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주가 조작과 그 이익을 배분한 정황도 확인을 했는데 김 씨가 2011년 1월에
주말에 미래에셋 증권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이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녹취를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날, 그러니까 그 통화를 한 당일에 김 씨 이제 은행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 2억 7천만 원이 자기야 수표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김 씨가 이제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 율 40%를 이제 약정을 맺었다. 이게 이제 주가 조작 인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이제 무상으로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2억 7천만 원 상당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교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그 뭐 샤넬백이나 목걸이 이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통일교 본부장 윤모 씨는 물품을 건넸다고 했고 전성배 씨는 이제 윤 씨로부터 물품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유모 정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이제 전성배 씨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도 이제 영장에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높은 게 그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네. 이 목걸이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네네. 하나가 해외 순방 갈 때 찾던 반클리프 목걸이고 또 하나가 통일교에서 건넸다는 그라프 목걸이인데 이거는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시는 평론가들도 막 헷갈리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걸 섞으면 안 돼요. 지금 그 통일교에서 전달했다는 그라프 목걸이는 전달했다고 통일교 그 윤본부장이 인정을 했어요. 영수증도 나왔어요. 다만 김건희 여사는 못 받았다고 하고 실물을 못 찾았습니다. 실물 행방불명이에요. 그다음에 이 해외 순방 때 찬 반클리프 목걸이는 실물이라고 생각되는 건 나왔어요. 그 모조- 사돈댁에서.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뇌물 아니고 본인이 샀다고 주장하는 건데 특검에서는 이것도 뇌물 진품으로 받았을 거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말 사이 그것과 관련해서 네. 중요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예. 그 반클리프 목걸이 뭐 빌렸다, 모조품이다, 엄마한테 사줬다 계속 해명이 바뀌었었잖아요. 예, 근데 특검에서 이제 조사하면서 나온 얘기가 예. 김 씨가 이제 2009년에서 2010년 그쯤에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 주장을 했는데 예. 해당 모델은 2015년에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럼 모조품이 출시된 것보다 더 앞전에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사한 디자인들은 다른 데서도 꽤 많아서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김건희 측은 주장하는데 네. 그런 와중에 또 하나가 뭔가 포착이 된 게 있죠. 네, 그 반클리프 목걸이 이게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 구매자를 좀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2022년 3월 대선 직후에 동일한 모델을 구매한 사람을 확인했는데 그 구매자가 국내 중견건설사 서희건설 회장 이제 최측근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에서는 그래서 이 목걸이가 3개월 후에 김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의심하는 게 그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이가 윤 정부 출범 당시 고위직에 임명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보는데 또 주말에 서희건설에 건물이 전면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증거인멸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는 네. 이제 그 검찰이 특검이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원체 비싼 6천만 원이 넘는 거다 보니까 많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목걸이 모델을 산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서희건설 회장 최측근이 나왔다. 네. 근데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그 당시 대통령실 한덕수 총리 뭐 비서관으로 간 거죠. 고위직에 임명됐다고. 고위직에 네. 임명이 됐고 그리고 총선 출마도 뭐 노렸으나 공천되진 않았고 요런 정황들이 있다 보니 혹시 서희건설에서 산 그 목걸이가 거기로 간 거 아니야?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말 사이 서희건설이 건물을 폐쇄하면서 좀 여러 상황이 좀 복잡하고 좀 의혹이 좀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참 이게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네요. 일단 서희건설은 주말 사이에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중요한 문건이나 이런 거를 다 뭐 치우거나 뭐 이렇게 없애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네. 뭐 특검이 이렇게
조사를 했고 언론에서 이 정도 보도가 나올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수순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특정이 돼 누가 샀는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 됐지만 뭐 다른 게 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조치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김건희 구속영장을 보면은 앞으로 이게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제 잘 조태인 기자가 설명을 해줬고 예를 들면은 거기 영장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전성배나 명태균을 이제 그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나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이제 공천을 개입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다.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여러 차례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명시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 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예. 통일교한테 그 목걸이를 받은 거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를 일어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 ODA를 늘린 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법원에 가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질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네. 대략적인 이제 윤곽들이 좀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은 김건희 씨를 구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속 심사 내일이죠? 네, 12일. 네. 예, 오전이네요. 내일 이제 여부가 심사가 이루어지면 내일이나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네. 뭐 이렇게 네. 나올까요, 결과가? 내일 예. 밤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밤이면 나올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휴가- 이재명 대통령 휴가 마치고 돌아왔는데 국무회의 원래 내일로 잡혀 있는 네네. 걸 오늘로 당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왜 임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화요일 오전에 정기 국무회의를 여는데 네. 오늘 이제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 열리는데 그 이유가 광복절 특별 사면을 확정하기 위한 겁니다. 네. 이 사면, 이 국무회의를 앞당긴 배경을 놓고서는 사면 대상을 놓고 워낙 지금 이제 논란이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내일 국무회의는 안건이 61건으로 많고 산재 등 이런 중요 이슈도 다룰 건데 이슈 분산되는 것도 맞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최종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랑 그리고 부인 정겸식 씨,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고 네. 또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된 거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야권 인사들도 왜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 메시지에 등장했던 정창민, 홍문종, 신합봉 전 의원이 포함됐는데 예. 오늘 또 아침 단독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랑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어떻게 보면 친문계가 대거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면 심사위 대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면 될 것이다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루 앞당겼냐 이걸 두고는 보통 정권 초에는 사면을 안 하거든요. 논란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대 야수 상황인 것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좀 지리멸렬하다 표현 네.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판 동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하면 12월에 하는데도 욕을 먹을 거고 하니 차라리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아서 한다라는 것 하나. 네. 그냥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차피 해줄 사면이면 빨리 해가지고 훨씬 더 좀 고맙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안 냈잖아요 지난번에.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거고 일종의 청구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여론이 갈린 게 이게 다른 정당이고 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라는 뭐 내부에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아니다 어차피 해줄 거면은 빨리 해줘라 그냥 해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폭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네. 크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왕 논란이 나온 김에 다 그냥 논란이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내보내자. 거의 이런 전략 같아요. 그래서 전 조선일보 제목이 눈에 띄는데 여론보다 무서운 법여권의 균열, 사면 속전속결 처리하나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바깥에서 있는 것보다 범여권 내부에가 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 사면을 놓고 이 사면을 놓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당연히 국민의힘은 네. 반대하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민주당 내부가 어지럽고 아하. 민주당을 포함해서 우군들이 다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루라도 땡기는 게 오히려 낫겠다. 지금 이거 사실 하루 이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월요일과 화요일이 화요일인데 예. 예. 그럼에 불구하고 이거는 빨리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여기에 오늘 언급된 사람들은 거의 다 사면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주시고요. 오늘 첫 인터뷰가 그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외교 문제, 주한미군 사령관 인터뷰도 있고 기자간담회도 있고 해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요 질문도 빠뜨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요 질문도 이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주의 정상회담이 지금 일본에서는 23일 다음 주 일요일쯤에 나온다라는 뭐 할 거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거죠? 그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네. 있고 지금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거 빨리 치워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